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제 뉴스룸을 먼저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보죠. YTN 국제부를 연결합니다. 자, 임장혁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요, 제 개인적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이 선거가 끝난 후에 화면을 보니까 이 트럼프의 얼굴이 좀 진지해졌다고나 할까요? 표정이 좀 달라진 거 못 느끼셨어요? 네, 아무래도 당선자로서 권위라든가 보다 신중해진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가들이 많더군요. 아,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자, 본인은 달라지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펼쳐놨던 인종차별 또 여성 비하, 예. 이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보여왔던 이 언행의 부정적 영향들, 사실 이 사회적 파장이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른 인종 또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나 적개심이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네. 이 과거 악명 높았던 다들 아시겠지만 KKK 백인 우월주의 단체죠.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반사회적인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KKK는 오랫동안 거의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지난해 이른바 혐오주의를 내건 트럼프가 상승세를 타면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공개적인 활동에 나섰다가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까지 되니까 당당히 퍼레이드를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네. 이뿐 아니라 이 미국의 일부 고등학교 화장실에는 흑인 학생들을 겨냥해서 이제 백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너희는 아프리카로 돌아가라 이런 극단적인 낙서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곳곳에서 인종 간의 크고 작은 폭력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완전히 사라져야 할 인종 차별이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거리낌 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노나 증오, 사회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하면 이런 문제가 꼭 남는데 네. KKK는 제가 어릴 때 이 쿤타킨테 나오는 뿔이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있군요. 그렇죠. 어두운 역사 속에나 존재할 것 같은데 지금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다른 집단을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움직임 과연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 트럼프 당선으로 좀 세계적인 경향이 될 가능성도 위험성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나 다를까 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각국의 극우 정치 세력들이 누구보다 환호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전선 또는 독일의 대한당이라든가 이런 유럽의 각국의 극우 정당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크게 환영했다는 건데요. 하나같이 난민이나 이민자들을 배척하고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을 내세우는 극단적인 정책이나 주장들이 특징입니다. 유럽 사회에서 그다지 힘을 얻지 못해왔지만 역시 지난해 트럼프의 인기 상승과 함께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는 내년에 각종 선거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선거가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우 정당들이 더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난민이나 비백인 이민자의 인권도 크게 후퇴할 수 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네. 자, 일전에 영국의 브렉시트도 이와 다르지 않은 맥락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네. 자, 유럽의 극우 정당들 말고도 이 트럼프의 당선을 반기는 사람이 또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보면 이제 마약과의 전쟁으로 수천 명을 처형하고 있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네. 그리고 또 쿠데타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가두고 있는 터키의 에르도안, 또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이렇게 현재 인권 탄압으로 이제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정상들인데요. 네. 미국이 이 나라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같이 트럼프가 자신과 이른바 코드가 맞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트럼프를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막말과 기행으로 필리핀의 트럼프라 불리는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자신은 같은 부류다. 사소한 일에도 욕설을 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면서 동질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트럼프가 만일에 이들과 계속 코드를 맞춰서 미국의
견제 기능이 축소될 경우에 각국의 인권 탄압 문제도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나라박 소식에서도요, 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을 이 필리핀의 트럼프다 이렇게 이제 종종 네. 지칭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네. 자, 이 트럼프가 그동안 내세운 것들을 좀 요약해 보니까요. 이 미국만 잘 살면 된다. 바꿔 말해서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른바 신고립주의 이렇게 축약이 되던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 인류적 현안에 대한 이 국제협력 체제에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죠. 네, 당장 비상에 걸린 게 이제 지난해 성사됐던 그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인데요. 네네. 일각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인류가 어쨌든 공동 번영을 위해서 모처럼 큰 발걸음을 내디딘 협약이다 이렇게 평가도 받는데 무엇보다 협약 실천을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역할이나 비중이 크죠. 네.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에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때마침 지난주부터 모로코에서는 그 파리 협약의 세부 실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그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당일에도 아마 이제 여러 참가자들이 힐러리의 당선을 전제로 여러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회의 도중에 예상과 달리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협약 탈퇴 가능성이 즉각 제기된 것이죠. 아무리 미국의 이익만 강조하는 트럼프라 하더라도 과연 인류적 차원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겠냐 이런 낙관론도 있지만 탈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분담 부분이 아무래도 트럼프에 의해 축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 트럼프 당선의 부정적인 영향을 오늘 좀 많이 거론한 것 같은데 네. 좀 긍정적인 영향도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통화 있었고요.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 자, 이런 내용 전해졌는데요. 이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의미 있는 언급으로 들립니다만 이게 또 듣기 좋은 말에만 그칠 수 있다는 걱정도 여전히 있습니다. 더욱이 혼란스러운 국내 전국 상황이 한미 간의 긴밀한 협상의 장이 과연 마련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자, 국회의 정보위와 외통위 소속이자 국방위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을 연결해서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의 미래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이겁니다. 이 미국 대선 결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그러지 않아도 11월 초에 일주일간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아, 네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 미국의 그 주요 정보기관하고요, 그 싱크탱크를 방문해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제가 방문했을 때 현재 분위기를 보니까 이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제 현실이 되었네요. 예, 그런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트럼프 당선인이 이 대선 과정에서 그 밝혀온 그 신고립주의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우리의 그 경제와 안보의 근간인 그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한미동맹에 대한 FTA 문제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위기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건 기회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위기라만 볼 수 없고 그렇게 저는 현실로 드러난 것을 걱정만 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트럼프가 유세 때 내용을 좀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라든가 또 한미 FTA 이런 통상 이슈에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이해하게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아무튼 트럼프의 아메리카 포스트를 선택한 미국인들처럼 이제 우리도 코리아 포스트라는 입장에서 앞으로 협상에 나가고 그 대응에 나가면서 한미 관계를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박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전화통화 보도됐잖아요.
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재확인됐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으로 좀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지 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은? 예. 어저께 다행히도 박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한 1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이제 언론 통해서 보았는데요. 네. 또 우리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 발전시키자라는 퍼센트도 공감한다고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화를 들은 국민들께서 조금 안심이 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통화로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네. 어렵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진정으로 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네. 네. 또 그런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옷 입을 때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고 이제 한미가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가 한미 관계에서 좀 의례적으로 나오는 가장 많은 키워드가 동맹, 우방, 또 나아가서는 혈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된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다. 이게 이 대통령이라는 데 방점을 두면 당연한 것 같고요. 트럼프라는 이 개인 인물에 방점을 두면 또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자, 우선 이제 요 문제 여쭤보죠. 이 방위비 분담 문제. 아까 이 트럼프 이 당선자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씀 지적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또 트럼프 당선인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어차피 주창한 이 개념이면 지지 기반과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앞으로 결국은 미국 내부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사회 통합도 해야 되니까 네. 결국은 이 외국의 주둔 비용을 미국이 끌어안고 나가는 것을 이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어쨌든 줄여나가지 않겠느냐. 그럼 역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전망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그렇게 선거 유세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의 대폭 증액을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드는 재원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랫동안 아마 트럼프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동맹국들이 좀 더 돈을 내라, 네. 살만하지 않냐, 이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미 간에도 이 방위비를 한국 측이 더 부담하라는 요구가 상당 부분 거세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주한미군 운영과 관련돼서 기능과 역할,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이해하게 된다면 네. 그런 주장과 요구가 상당히 수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한미군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평가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네. 경제 외적으로도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또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 협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좀 트럼프의 입장이 수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되면 참 다행인데 네. 만약에 또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 다뤄야 할 의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이걸 이제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자 했다가 이 협상이라는 책을 썼더군요. 트럼프가. 네네. 그러니까 협상에 이제 이 트레이드 관계를 잘 알고 있으니까 자, 네. 그러면 주한미군을 감축하던가 혹은 철수하겠다. 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욕을 하고 할 수 있지만 네네.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 전체적인 지휘나 또 운영이라든가 역할 이런 거 기능 이런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여러 형태의 보고를 받고 네.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할 때는 틀림없이 수정될 것이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일전에
우리도 네. 즉각 핵무장해야 한다. 북핵에 네. 대해서 우리가 자위권을 가져야 한다. 주장하셨잖아요. 네네. 이 자위적 핵무장 아직도 가지고 가시는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1차 핵실험을 2006년도에 하고요. 지금 네네.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5차례나 핵실험을 했고요. 네. 또 금년만 들어서도 20여 차례가 넘는 각종 미사일 발사, 또 SLBM 발사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이 이제 우리 코앞에 현실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북핵 위협에 맞서서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핵으로 맞서는 것이 아주 네.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동맹국의 핵 우산으로 확장 억제로 북한 핵을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나타났다시피 트럼프 이제 당선인 됐습니다만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 부분을 비롯해서 자체 핵무장 하려면 해라. 우리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재정을 계속 투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 핵에 맞서서 평화 수호를 위해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국방위원장 시절 때부터 주장을 해왔고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은 권총으로 머리를 겨누고 있는데 우리는 칼을 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유명한 외교관인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도 핵을 보유한 이웃 국가와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은 핵 보유라는 말로 대신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동맹국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서냉전 시기에 이 상호 확증 파괴의 법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의원님. 네네. 그런데 지금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핵을 가지고 싶으면 알아서 무장해라. 네. 이게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요, 이 한일 핵무장 언젠가는 논의해야 할 문제다. 지금 역대 대통령과는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건 사실인데, 네. 트럼프가 워낙 튀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책,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또 전문가들이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가입국이고요. 네. 또 한미 원자력 협정도 있잖아요. 네네. 될 거라고 보세요? NPT 10조에 보면 네. NPT 가입한 국가라 할지라도요.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는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북한과 사실상 휴전 상태, 정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는 어마어마한 대량 살상 무기를 지금 랜드 연구소 같은 데서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한 40개 정도 갖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미사일은 600개 이상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런 비상사태거든요, 이런 것이요.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네.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존, 안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예, 그걸 토대로 해서 경제도 발전돼 나가는 거고 또 주변 국가 협력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해서라도 우리 국가의 국민의 안전과 관련돼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 북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우리 스스로 자위권 차원에서 지키지 않으면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또 국제적인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많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대화를 하려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같은 캐릭터가. 네. 또는 대화가 잘 안 통하면 이게 선제의 폭격 카드를 만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인물인데 네.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정은이가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네. 남북이 함께
그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이 사실 같이 손을 잡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 함께 그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은데 네. 힘을 합친다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통일 대한민국이 된다면 정말 여러 가지로 더 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텐데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아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배제한 채 하는 것은 뭐 용인될 수 없는 거고요. 네. 지금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 동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뭐 바라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비핵화,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는 건데 지금 이 수준에서 동결로 해서 뭐 타협을 한다든지 그러면 네. 결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예. 우리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잘 해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내일 대규모 촛불 집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정상회담 등 외치를 담당하는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안보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걸 또 손까지 넣는다면 네. 정말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겁니다. 이 알겠습니다. 통치 위기가 의원님. 국가적인 위기로 가서는 안 되겠죠. 네, 여기까지 그거는 정말 듣겠습니다. 국가적인 불행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들뜬 잇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잇몸 건강을 위해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네,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